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의회가 올해 의정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올해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안건은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결의 단 한 건만 처리되었습니다. 지난해 의결된 관련 안건의 4분의 1 수준인데 연내 처리되지 못한 나머지 안건은 모두 내년으로 2월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상원과 하원에는 모두 12건의 한반도 외교안보 안건이 발의됐습니다. 이 중 최종 의결된 안건은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결의 단 한 건입니다. 지난해 한반도 관련 안건이 총 12건 중 4건이 처리된 것에 비하면 올해는 4분의 1 수준입니다. 상원과 하원이 이번 주부터 연말 휴회기에 들어가면서 연내 처리되지 못한 나머지 11개의 한반도 관련 안건은 내년으로 2월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는 의회 내 큰 이견이 없어 연내 처리가 주목됐던 안건도 있습니다. 민주당 메이지 히로노 상원 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공화당 로포트만 상원 의원의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입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앞서 지난 7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초당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선 연말 예산안과 인준안 등 굵직한 주요 안건 처리가 우선시되면서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은 새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돼 연내 처리 가능성을 높였지만 상원 국방수권 법안 의결 시한이 임박해지면서 상원이 올해는 이례적으로 수정안에 대한 심의 없이 국방수권 법안을 의결했고 결국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의 연내 처리도 무산된 것입니다.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과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은 대북 인도 지원 단체와 한반도 평화 옹호 단체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의회 내 지지층은 여전히 민주당 내 일부 진보 세력에 그쳐 모두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이들 법안에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 세력의 호응을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의 경우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으며 22일 현재까지 총 33명의 의원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애리조나주의 앤디 빅스 공화당 하원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이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세력이 대부분입니다. 이 밖에 현재 의회에는 상하원의 미한동맹 결의안과 북한에 납포된 푸에볼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2건의 하원 결의안 등이 계류 중인데 이들 법안은 발의된 이후 의회 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지 않아 내년에도 처리에 진전이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의회는 연말 휴회를 마치고 내년 1월 3일 다시 문을 엽니다. 하지만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법안 대부분이 발의 이후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어 내년에도 진전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난 2016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미국의 인권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던 김경옥 전 노동당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이 미국 연방관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2일 발간된 미국의 연방관보에 따르면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은 지난 16일 작성해 21일 게시를 요청한 공고문에서 일부 제재 대상자들의 항목을 갱신하며 김경옥 전 부부장을 비롯한 일부 제재 대상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 등을 명시했습니다. 김경옥 전 부부장은 지난 2016년 7월 이미 해외자산 통제실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물이지만 이번 관보에는 이름의 별칭 부분이 일부 수정되고 이전에 없던 제재의 근거와 관련된 문구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2016년 인권 유린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과 김경옥 전 부부장 등을 처음으로 제재한 이후 2017년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개인 7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오래된 정치범 수용소 중 한 곳으로 알려진 평안남도 개천 14호 관리소가 여전히 활발히 운영 중이며 경비 초소 등 경계시설을 확충해 수감자들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했다고 미국의 북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HRNK는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민간 위성 사진을 통해 개천 14호 관리소 주변과 내부 시설을 관찰한 결과 1960년대부터 존재했던 이 관리소가 최근까지도 활발히 운영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첫 번째 보고서 작성 당시와 비교했을 때 교화소 남쪽에 위치한 대동강을 끼고 경비 초소들이 새롭게 확충된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수감자들의 탈출을 감시하기 위해 시설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수감시설 내에서 주변 농장이나 광산으로 차량 이동이 파악됐다면서 여전히 이곳에서 강제 노동 등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과 광물들이 외부에 판매되고 중국에까지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10년을 맞아 북한이 이달 말 개최하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어떤 의제가 다뤄지고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적을 선전하고 새해 과업을 독려하면서 미중 전략 경쟁 상황을 감안해 대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달 하순 전원회의 소집 결정서를 채택한 가운데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올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틀과 방향성 안에서 올해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새해 과업에 매진하도록 동료 수위를 한층 높이는 자리로 전원회의를 활용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가 중요한 해지 않습니까? 김정은 시대 10년을 이제 총괄하는 계기나 같거든요. 그리고 올해 1월에 있은 8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과제가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상당히 지금 부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어떻게 강조하냐면 5개년 계획의 1차년도 성과 여부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이 좌우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번 전원회의에서 총괄을 하는 거니까 올해 이제 정책 정령을 이제 어떻게 총괄하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 북한이 김 위원장의 집권 10년을 맞아 이번 전원회의를 집권기간 전반에 대한 긍정평가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김 위원장의 치적을 선전하는 계기로 삼으려 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을 포함한 주요 매체들은 이미 김정은 10년을 지금 성공한 10년으로 포장해왔고요. 최근에는 성스러운 10년의 혁명 여정 이런 표현을 자꾸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김정은 10년을 성공한 시기로 지금 포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의 지난 10년을 성공한 집권 기간으로 포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전문가들은 특히 과거 북한이 전원회의를 통해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전반적 방향성을 제시해온 만큼 이번에도 미국 등을 겨냥한 대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 2019년 12월 전원회의처럼 이번에도 전원회의가 이듬해 신년사를 대체할 경우 북한의 대외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과 입장이 표출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 등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감안한 대외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에 대미 정책에 대해서는 명백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모든 것들의 가장 기반과 배경은 역시 미중 간의 갈등 측면이죠. 그 부분은 그래서 어느 정도 형태로 언급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미국을 비판하는 형태로 미국의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형태로 갈 수는 있다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대외 총괄 역할을 맡고 있는 김여정 당 부부장의 직급에 최근 변화가 감지되면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공식 확인될지 여부 등 노동당 내 인사 이동과 관련된 움직임도 주목할 대목으로 제시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올해 국제사회 대북 지원 모금액은 모두 1,540만 달러로 지난 10년 사이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20일 현재 북한에 대한 모금액은 1,540만 달러로 이는 지난 2011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가장 모금액이 낮았던 2014년에 3,320만 달러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난해 모금액 4,030만 달러보다 70%가 줄어들었습니다. 국가별 대북 지원금이 가장 많은 나라는 전체 55.8%를 기록한 스위스였고
스웨덴과 유럽연합, 캐나다, 핀란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올해에 이어 내년 2022년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로 현지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며 북한을 국제 인도주의 지원 계획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